자, 안녕하십니까. 프로피사단 카이로스입니다. 자, 간단하게 장 마감 시황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시장을 보시면은 사실상 뭐 우리가 좋았다, 행복하다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외인하고 기관하고 수급의 이탈이 좀 국내 증시 하락 마감하는데 좀 크게 일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종가 기준으로는 6만전자를 좀 지켜내고 있지만 장중에 6만전자가 좀 이탈되는 6만전자를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 원달러 환율도 올라갔어요. 환율도 또 올라갔어요. 환율은 또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이 좀 종료하면서 3분기 역성장, 국내 이제 상장사들의 40%가 넘게, 40% 가까이가 3분기 시장 전망치에 10%나 하회하는 결과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40% 정도가 시장 전망치의 10%나 못 미쳤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좀 우리 시장이 어려웠다, 우려했던 만큼 정말 어려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4분기 전망치도 좀 불안한 상황이 좀 지속적으로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이제 전망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쉽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식시장, 이 금융시장에서 떠나갈 거냐? 아니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아니시니까 이 영상도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단계적으로 좀 한 가지 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지금처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산업하고 금융 산업 같은 경우, 바이오 산업의 바이오의 제약 바이오에 이제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금융 산업에 있는 종목들은 전망치를 상회하는 결과치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제 저 그 카이로스와 같이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피사단과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떠오르시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미봤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로 재미봤습니다. 아주 재미를 봤어요. 신약 개발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 어떻게 보면 좀 불나방같이 뭐 아니면 도다, 되면은 대박이지, 그런 매매를 쫓아서 간 게 아니라 CDMO, 복제약 시장에서 충분한 캐파를 가지고 있는 두 종목을 가지고 이미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해내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이제는 오히려 또 지금 와가지고는 배당 관련된 종목들이 좀 뜨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전부터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죠. 이 방송에 나가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금융지주라는 종목하고 한국금융지주라는 종목을 우리가 훨씬 더 지금보다도 가격이 낮았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보유하고서 지금 10% 넘는 수익금을 가져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수익률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려운 상황은 맞아요. 시장 자체가 어려운 건 어떡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잘해서 정말 옥석 같은 종목들, 옥석 같은 주식들을 찾아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어려운 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고서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서 내 포트에 담는 더욱더 어느 때보다 더욱더 집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저희 프로피사단에서 나오겠죠. 거기에 좀 집중하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좀 종목을 좀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 뭐 지금 이제 우주항공, 오늘 시장에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힘이 좋았어요. 왜 힘이 좋았냐? 왜 힘이 좋았냐? 이제 우리 정부에서 우주 로드맵이라고 해가지고 좀 선포를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좀 뭐랄까 해당 이슈에 대해 가지고 시끌시끌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주항공청 뭐 특별법을 연내에 입법하겠다. 그러니까 한국판 쉽게 말해 나사를 만들어 보겠다. 라는 좀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좀 꿈틀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좀 옥석주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옥석주다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종목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항공우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뭐
항공, 우주 산업에서는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공우주인데 보시면은 지금 오늘 시장에서 크게 두드러지는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뭐 항공주 같은 경우가 뭐 상당히 시세가 좀 많이 분출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현재 시장에서 주목해 볼 필요는 있지만 의외로 지금 시장에 관심을 좀 못 받은 종목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시장에 관심을 좀 못 받은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외인 수급은 계속적으로 최근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사들이고 있고요. 가격적으로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가격적으로 눌려 있는 게 보시면은 뭐 지난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대략 뭐 한 30% 40% 정도 이미 가격적인 할인을 받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가격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상태다라고 좀 강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한국항공우주는 결국 국내에 항공 관련된 쪽으로 모멘텀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이 오늘 같은 시장에서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르게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그럼 내일 시초가에 들어가냐라고 이제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시초가보다는 어쨌든 조금 더 정밀한 타점은 내일 시장 흘러가는 걸 좀 보고서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한국항공, 그러니까 이제 우주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같이 또 연달아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방산입니다. 방산이에요. 순수한 의미로 아주 퓨어하게 이제 뭐 우주 산업에 대한 개발 관련되어 있는 것도 크겠지만, 결국은 우주 항공에 대한 기술들, 로켓 발사체를 이제 발사하고 뭐 얼마나 멀리 날리고 얼마나 정밀하게 날리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그게 이제 우주 항공에 필요한 뭐 탐사선이냐 혹은 미사일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한 끗 차이로 방산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 보니까, 그런 점까지 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의 이제 뭐 우주 로드맵이다라고 하는 모멘텀 때문에 움직이는 것, 이 우주 로드맵이라는 모멘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방산과도 같이 우리가 연관성을 가지고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종목의 이제 시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 거리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한국 항공우주라는 종목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매수 타점까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퍼스텍이라는 종목.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마찬가지로 방위산업 섹터에 들어가는 기업이긴 합니다. 방위산업 기업에 들어가긴 하는데, 뭐 발사 통제 장치라던가 뭐 구동 장치, 뭐 냉각 장치, 뭐 그런 부분들을 두루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이라는 테마를 입고 있지만 결국은 우주 항공 산업과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두 가지 모멘텀을 같이 가져가는 종목이다라고 일단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해당 종목도 가격적으로 굉장히 눌려 있고 외인 수급 계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종목 역시나 보시면 전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지금 뭐 60% 70% 정도 할인받아 있는 상태다라는 점들을 좀 여러 차례 좀 강조해 봤을 때, 퍼스텍이라는 종목도 지금의 이 이슈와 함께 같이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또 이어가지고 K방산, 코리아 방산, 올해 이제 수출 수주액이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3배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뭐 바로 뭐 한 두어 달 전인가요? 태조 이방원이라 그래가지고 방산 산업에 대해서도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산업이다라고 좀 따로 크게 공명을 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우리 시장이 주목했었던 게 방산이죠. 근데 이제 그 흐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특히나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K방산을 더 키우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 그리고 발표 자료들을 발표하면서 뭐 거기에 대해서 키우겠다라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또 여전히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뭐 하나그룹이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방산에 있어서는 가장 강한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이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뭐 개인의 수급이 많이 붙어주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최근 한 달 동안 외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붙어줬던 종목이고요. 시총도 작은 종목이 아니고 가격적으로도 눌려 있는 상황에 보시면은 고점 대비 한 50% 정도 할인받아 있는 상태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해당 종목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해드렸던 종목인데 현대로템이라는 종목,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사실은 시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그러한 뭐 기술적인 지표들은 유효하게 가져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장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어려웠지만 제가 이제 영상의 초미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옥석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 옥석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중구난방으로 뭐 어떤 종목들 시세 나온다고 거기에 막 불나방처럼 쫓아가는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올라갈 수 있는 방향과 섹터,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에 반하는 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또 이제 돌려서 말을 해보면은 정부 정책에 따라가는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성공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인 매매를 하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지금 같은 좀 불안정성이 좀 고조되어 있는 시장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좀 옥석 같은 종목들 찾아 레포트를 구성한다면, 그나마도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나마도 현명하게 좀 대처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오늘 좀 어려운 시장 좀 매매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